이번 시간에는 금지행위인데요. 우리 이제 금지행위가 법의 33조인데 1항 원래 있었고 2항이 이제 올해 신설된 거니까요.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는 게 여기 이 페이지는 33조 1항이에요. 33조 1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되는 것이에요. 여기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이제 33조 1항 금지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이 페이지 있고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문제 있고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은 개공 등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다. 그래서 33조 2항 금지행위 또 있어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33조 2항 금지행위가 올해 신설된 내용이고 신설된 내용.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와서 52쪽에 있는 금지행위가 52쪽, 53쪽 걸쳐 있는 게 바로 33조 1항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거다. 개공, 소공, 보전, 사원임원 다음에는 안 됩니다. 개공인은 행정처분, 임등치, 금지행위는 임금, 주상전하 이렇게입니다. 금지행위는 임금, 소공 뭐 자격정지밖에 없죠. 뭐 자격정지. 형벌은 별도예요. 1번에서 4번까지가 판매명수라고 이옵니다. 1년 이하 징역 1000여 벌금. 5번에서 9번까지는 관직, 상투, 꾸단 3-3, 3년 이하 징역 3천여 벌금인데 올해 신설된 게 있어. 꾸단 올해 신설된 거예요. 3년 이하 징역 3천여 벌금이다 이거지. 예를 들어 볼까요? 개공이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여기 직접 거래, 관직 직접 거래했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3. 소공이가 중개대상물 매매업했다. 이게 판매 명수 매거든요. 매매업했다면 자격정지, 형벌은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죠. 거래상 중요사항인데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거래상 중요사항을 거짓된 언행, 속였다 이거죠. 그 밖에 어떤 하자를 알려주지 않는 거야. 이런 방법, 의뢰인의 판단을 가르치는 행위는 금지행위 5 이렇게 풀자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개공과 매도인이 짜고 매도 가격을 숨기고 무척 높은 가격을 팔고 차익을 둘이 나눠 먹었다. 가격에 대한 기망행위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된 하자를 숨기고 매매 중개했다. 금지행위 5 이렇게 풀면 돼요. 두 번째는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토, 건, 입, 광공의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면 위반이에요. 우리는 직업이 중개업이니까 매매업을 하면 투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 매매업, 건축 매매업, 특히 임목과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매매업도 금지라는 걸 이쪽은 조심해야 돼요. 입광공의 매매업도 금지행위구나. 근데 이제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 이 출제됐었어요. 건축 자재 매매업은 금지행위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중개대상물 토, 건, 입광공 매매업은 금지행위다. 3번은 명자, 여기 명자로 외우는 건데, 이게 원래 이어지는 문장인데 두 개로 나눠놨어요. 시험에 나눠서 나오니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행위. 이자는 현재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3-3으로 처벌되잖아요. 처벌되는데 당사자 간의 매매 등을 계속적으로 알선하고 보수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다 걸리면 처벌되잖아요. 처벌되니까 얘가 이제 무서워서 누굴 찾아와서 개공 찾아와서 요즘에 많이 힘들다는 소식 듣고 왔다고 내가 이렇게 밥상 차려가지고 데려올 테니까 사장님 앉아서 계약서는 쓰자. 우리 5대5 어때? 콜 때. 그럼 나는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걸 당연히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1-1로 처벌한다는 얘기야, 이게. 처벌한다는 얘기야. 또 있어요. 저자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을 때도 내 이름 팔거나해서 물어오세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는 뭐지만 3-3이지만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한 자는 1-1이다. 이 정도는 3-3과 1-1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문장 시험에 그냥 그대로 나와. 그대로.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다. 판매 명수. 그 중개 보수를 300 받아야 되는데 500 받았다고 쳐. 500 받았으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예요.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전부 무효다 그럼 틀려요. 초과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그리고 뭐 여기는 안 써드렸는데 당연히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개 보수 이외에 감사비,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라고 해도 금지행위 5라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개 보수 초과의 경우는 중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양 대행 굉장히 잘 나옵니다. 분양 대행이나 권리금 계약을 알선했다.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분양 대행, 권리금 알선, 권리금 계약 알선 이건 다 중개 행위가 아니니까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는 금지 행위가 아니다라고 문제 풀어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금지 행위 아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니다. 금지 행위 아니다. 그다음에 이거 판례인데 한도를 초과하는 유효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받았을 때 이미 금지행위가 된 거죠. 나중에 부도 처리되어서 반환했더라도 여전히 금지행위다. 이렇게 문제 푸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인데 예를 들어서 총 분양가는 3억이다. 현재 갑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금으로 3천을 치르고 그 다음에 중도금 1차만 3천을 치른 상태에서 프리미엄 2천을 붙여서 이 분양권을 매매했다는 거예요. 매매했을 때 중개보수 공식이 거래금액 곱하기 요율이거든요. 이 거래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나온 건데 개공인은 3억 2천으로 해서 보비를 받은 거예요. 이 아파트가 완성되면 3억 2천짜리가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에요. 근데 판사님은 아니고 이 거래금액이라는 단어는 분양권을 얘네 둘이 거래하면서 주고받은 금액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얘들이 주고받은 금액은 이만큼이지 않냐. 그러니 일부 중도금이 납부된 분양권 중개했을 때 총 분양 대금의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중개보수를 받으면 금지행위가 5가 되는 거고 계약금에 기 납부한 중도금에 피를 포함한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보수를 받으면 금지행위가 X다.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앞장 보셨고 뒷장 이제 판매 명수까지 보셨고 이제 관직상투 여기서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다. 이만큼이 뭐냐면은 청약통장 같은 거예요. 청약통장 같은 거. 여기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라는 건 우리 주택법에서 나오는 입주자 저축증서나 주택상환사채나 이렇게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미 분양을 받아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가 되는데 이게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는 주택법에서 양도알선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에 대해서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직접 매매업을 하면 3-4입니다. 이게 딱지를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업도 하지 마라. 딱지를 접지도 말고 치지도 마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문장만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청약 통장 같은 거 거래를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했다면 이제 3-3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판례는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됐다. 동호수가 정해졌다. 이미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은 위 금지증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거니까 금지장에 포함되지 않고 장래 건축될 건물인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이 판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것도 분양권도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은 있잖아요. 관련은 있으나
여기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라는 건 청약통장같이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인 것이지 이건 이미 동호수가 나와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거니까 이 금지증서가 아니다. 아니라고 풀면 O라고 풀면 돼요. 다음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으면 상대방을 찾아서 중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중개 의뢰를 받았으나 중개를 하지 않고 중개 의뢰인과 직접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건 위반이라는 거죠. 3-3으로 위반이다. 왜냐하면 이 계약은 개공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의할 점은 모든 거래를 다 금지하는 거예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과 임대차 계약도 다 금지입니다. 모든 거래를 다 금지하니까 직접 모든 거래를 다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공이가 임대 의뢰받은 주택을 임차하였어도 금지행위 5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의뢰인이 바빠서 누굴 보냈다? 대리인을 보냈고 이자와 계약을 했어도 위반이 아니다. 그래도 위반이다. 대리인과 계약해도 위반이다. 왜냐면 중개 의뢰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개공이가. 했더니 야 걔가 걔지. 그래서 대리인과 계약해도 위반이다. 대리인이나 사무처리 위탁받은 수임인과 계약하는 것도 금지행위다. 그래서 예제 조심해야 돼요.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도 보다 금지행위다.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해도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개공의 중개를 사고 파는 건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갑도 개공이고 을도 개공입니다. 근데 이자가 집을 팔아줘 라고 을한테 의뢰했죠. 을한테. 근데 을이 중개하여 샀다 이거죠. 이것은 직접 거래 아니다. 다른 개공의 중개로 사고 파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를 원하는 자가 병한테 의뢰한 거죠. 집 사달라고. 병이 중개했고 갑이 팔았다 이거죠. 이것도 다 직접 거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공의 중개로 매도하는 거, 매수하는 거 직접 거래가 금지행위 아니다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이 아니다. 의뢰인과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효력 규정이라면 틀려요. 단속 규정. 처벌만 되는 거지 그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아요. 자, 쌍방대리는 두 사람 모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시키는 거죠. 불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 금지행위인데 시험에 일방대리가 잘 나와요.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모두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쌍방대리 금지행위 5. 특히 이제 두 번째 거 조심해야 돼요. 개공이가 임대 의뢰인을 대리하여 누구랑 임차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구나.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다. 일방대리. 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매수하는 건 직접 거래죠. 직접 거래. 근데 임대 의뢰인을 대리했다. 대리해서 임차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 또는 뭐 매도 의뢰인을 대리해서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건 일방 대리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두 가지 잘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기 조장 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투기 조장 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부동산을 뭐 했다? 매매했다. 다시 탈세, 투기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을 다시 매매했다고. 다시 매매했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미등기 전매한 거죠. 미등기 전매. 다시 읽어드릴까요?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을 다시 매매했다. 이게 미등기 전매한 거죠. 이걸 뭐 했다? 중개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뭐 했다? 중개했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건 투기 조장 행위죠. 투기 조장 행위. 그러니까 A, B 간에 매매 계약됐는데 B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다시 C에게 넘기는 걸 개공이 도와줬다는 건데 중요한 판례가 있죠. B의 미등기 전매를 도와줬으나 결과적으로 전배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 전매 차익이 없었어도 미등기 전매 중개했으면 뭐다? 그래도 투기 조장 행위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이게 잘 나오고 판례거든요. 또 하나 투기 조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전매가 일정 기간 제한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걸 중개했다는 거죠. 이걸 중개했다고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인데 일정 기간 부동산 못 팔게 전매 제한돼 있는데 이거에 매매를 중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것도 투기조장. 투기조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관직, 쌍, 그다음에 꾸단 올해 신설된 거. 이것도 신설되었고 이것도 이제 신설된 겁니다. 근데 내용은 쉬워요. 이 거래 관련 때는 꾸미는다. 이 꾸단, 그다음에 여기 단, 두 가지인데요. 이 꾸단이 뭐냐면은 8번 읽어볼게요. 부당한 이익을 개공이 얻거나 집주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 이게 실제 매매가 되진 않았는데 매매된 것처럼 꾸민 거죠. 가격이 높게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이 동네에 집값 띄우려는 전략이잖아요. 집주인들하고 개공이 짜고 내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야. 그래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다. 단은 뭐냐면 이거예요. 개공들이 단체를 구성해요. 각 지역별로. 단체 구성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체 구성원. 그리고 여기는 단체 회원이 아닌 개공들이에요. 회원, 비회원. 매수를 원하는 자가 병을 찾아온 거예요. 병이 매물을 찾아보니까 A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연락해서 중개하지 않는다.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단체 회원이 아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중개하지 않는다. 이들을 이제 굶어 죽이려고 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을이 매물을 가지고 있는데 매수를 원하는 자가 B에게 중개 의뢰한 거예요. 그래도 B가 연락을 하면 같이 중개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구성원 이외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행위는 3-3이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 중개를 제한합니다. 단체 구성원 이외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합니다. 꾸단 올해 신설된 겁니다. 꾸단 여기까지가 33조 1항 33조 1항 금제이고 자 그럼 여기까지 33조 1항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33조 1항 금쟁이 문제. 금쟁이로 옳은 걸 찾아라. 30회 나온 거예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원도 중개대상물 매매업 해명 금지된다죠. 우리 개공 등 얘기 다 금지되잖아요. 개공이가 거래당사자 쌍방대리하는 거 금지된다. X. 개공이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금지된다. O.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임원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금지된다. X. 중개보조원도 직접 거래하는 거 금지된다. X.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걸 묻고자 하는 거지 지금. 개공 등에게 다 중개대상물 매매업, 쌍방대리, 직접거래 다 금지이죠. 개공 등에게 다 금지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개공갑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았다. 법비 초과했다는 거예요. 틀린 걸 찾아라. 우리 중개보수 초과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임등치. 그래서 개공은 등록관청은 개공에게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렇죠.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업무정지도 가능하니까. 이 정도 우리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도 맞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도 맞아요. 가장 큰 함정이 1번이에요. 1번. 이거 임등치인데 업무정지 X.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제 문제 틀리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맞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개가 다 맞다는 게 중요하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업무정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중개보수 초과는 1-1. 그렇죠.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한도 초과 범위 내에서는 무효가 되죠. 자, 갑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했다면 금지행위 아니다. X. 그래도 위반이라고 그랬죠. 위반이다. 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1번에서만 실수 안 했으면 된 거죠. 33조 1항 금지행위. 자, 이제 33조 2항. 자, 33조 2항은 일반인들에게 적용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 등 일반인들에게 금지되는 규정이에요. 이번에 올해 2월 달에 신설된 겁니다. 집주인들이 안내문 이건 프린트해서 붙이는 거 엘리베이터 안에 붙이고 그러잖아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카톡방이나 또는 밴드나 이런 거, 카페나 이런 걸 활용해서
서로 집값을 담합하고 개공 등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공 등에 대한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래서 개공 등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당연히 없죠. 행정처분 없고 형벌만 몇 년? 3-3 형벌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조문이에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5가지. 이렇게 3개 이렇게 묶어보시고 2개 이렇게 묶어보시면 혀도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자,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한다. 우리끼리 집주인들이 담합해서 저 개공한테 의뢰하지 말자. 말 안 듣더라. 아 진짜 집값은 띄우자니까 어지간히 말도 안 들어 정말. 저 개공한테 의뢰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거. 저 개공한테 의뢰하지 않도록 한다. 또 의뢰하지 않도록 제한을 유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해주거나 중개해주는 특정 개공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한다. 유도하는 거죠. 저 개공한테만 의뢰하자. 참 말 잘 듣더라. 너무 바람직해 정말. 이뻐 죽겠어 정말. 쟤한테만 의뢰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한테 의뢰하지 말자. 쟤한테만 의뢰하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다른 개공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 우리 단지는 얼마 이하로 집 안 내놓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설마 이상 이렇게 낼 것 같지는 않아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하면 이거 다 같이 망하는 거죠. 특정 가격 이하로는 의뢰하지 않는다. 높게만 의뢰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당한 서의 없이 개공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 올바르게 의뢰받아서 가격 오픈 광고했는데 전화하는 거죠. 참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올라왔더라. 정말 진짜 양 안 지워? 뭐 이거잖아요 지금.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거. 그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도록 강요. 이거 아주 강력하네요. 앞으로 얼마 이하로 절대 안 내놓는다. 너 그냥 이거죠.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로 강요하는 거. 그럼 대가를 이건 좀 낫다. 대가를 약속하고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로 유도하는 거. 그래서 다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뭐 한다? 방해한다. 정당한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로 강요하는 거야. 대가를 약속하고 유도하는 거야 이게. 방해, 강요, 유도하는 거. 특정 개공한테 의뢰하지 않기로 한다. 특정 개공한테만 의뢰하도록 한다. 얼마 이하로 집 안 내놓기로 한다. 이런 거 5가지입니다. 5가지. 이건 바로 뭐 달달은 아니어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럼 이쪽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이게 이제 신설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이제 앞장으로 가보면요. 아까 이 꾸단이죠, 꾸단 새로 만들어졌죠, 올해. 이 꾸단하고 이 두 개랑 이 5개, 업무 방해 5개, 이 7가지를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라고 불러요. 이게 2개, 5개 나왔잖아, 또.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무당한 이익을 얻게 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뭐 했다? 꾸몄다.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 중개 의뢰에 제한하거나 구성원 이외적 공동주기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33조 2항. 1항에서는 그 아까 꾸단,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죠. 이거는 업무 방해 행위였죠. 이거 일반인들에 적용되는 2항. 2항은 이게 3개, 2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특정 개공에게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한다. 특정 개공한테만 중개 의뢰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한다. 개공의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한다. 또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다. 또 대가 약속하고 유도한다 이거죠. 7가지만 교란행위라고 불러야 돼요. 교란행위. 7가지만 교란행위라고 불러야 돼요. 이 교란행위가 이렇게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가 문제 나올 거냐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를 모두 골라라.
자, 그러면 이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신설했느냐? 신고센터. 신고센터. 이게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방금 했던 7가지. 꾸단. 교란 행위가 뭐예요? 꾸단 더하기 5개. 바로 앞장에 나오죠. 이만큼을 교란행위라 불러요. 이거를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만든다 이거지. 누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국장이 설치 운영하는데 직접 만들 리가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이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이것도 왜 중요합니다. 다. 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O. 국장은 위탁한다도 O. 자, 그러면 이제 누구는 감정원은 신고센터 위탁을 받았죠, 지금. 신고센터 업무 처리 방법 절차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 얻어야 한다. 승인 앞에는 항상 국장이죠. 이 운영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승인 얻어야 한다. 이런 것도 실제로 막 그래요. 그럼 신고센터는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보시면 여기 이제 국토부 보세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을 위탁했지요. 그럼 신고인이 이 교란행위를 신고하겠죠. 이렇게 신고. 교란행위를 신고할 겁니다. 그래서 교란행위 신고 접수와 상담하는 거죠. 신고센터는 서로 연결만 해주고 조사나 이런 권한은 전혀 없고 이렇게 신고받아서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신고사항 조사 조치를 요구한다. 이렇게 조사 조치를 이렇게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요구합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 처리 결과 알려주겠죠. 알려주면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뭐 해주는 게 또 통보해 주는 거야. 통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이런 일을 한다. 일단 신고센터 수행 업무는 다시 신고 접수, 상담, 그다음에 신고사항 확인, 그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조사 조치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처리 결과 통보받으면 또 신고인에게 또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라고. 이 처리 종결은 좀 이따 볼게요. 이거 중요해요. 처리 종결 중요하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절차 봅니다. 여기 첫 번째 순서 1번 번호 다 매겨놨죠. 1번. 신고센터에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는데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제출해도 되겠죠. 제출해라. 이렇게 제출해라. 신고자, 피신고자 인적사항 당연하죠. 그다음에 교란 행위의 발생일시, 장소, 내용 이거를 신고해라. 신고서에 써내라. 그다음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내야 되는군요. 증거 자료 내야 된다. 이런 걸 내면 신고센터는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조사하고 이런 권한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게 신고센터가 감정원이잖아. 감정원이 우리 이거 했던 사적인 어떤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개공들을 좌지우지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신고센터는 신고받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연결. 자, 2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조사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조사 조치를 요구한다. 좋아. 그러면 이제 이 조사 조치를 3번. 조사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런 거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 줘라. 이렇게 신고센터에 통보해 주세요. 통보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4번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으면 그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또 통보해 주세요. 이렇게 통보해 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에 신고사항 접수받은 거 처리 결과 이거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세요. 이렇게 제출해라 이겁니다. 이게 제출해라. 결국 국토부는 앉아서 그냥 보고만 받는 거구만요. 네. 국장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그다음에 국장이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이렇게 위탁한다. 감정을 위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게 돼 있다. 몇 가지 좀 외우면 되는 거고요. 자, 처리 종결에서 어디가 중요하냐면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처리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장 승인 얻어야. 왜냐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감정원은 한국 감정원은 사적 기관이잖아요. 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개공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거예요. 교란행위 신고 접수됐는데 감정원의 담당자가 보니까 저 신고된 그 개공이가 친구 동생이네. 그러면 이제 이 접수를 안 받아버리고 막 접수에도 처리 안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백히 거짓이다라고 이제 이걸 조작해가지고 처리를 종결시켜 볼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명백히 거짓이라도 어떻게 꼭 승인 얻어야 돼요. 조심할 거지.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 얻지 않고 처리 종결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먼저 한국감정원이 좌지우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처리를 종결하고 이럴 때는 무조건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냥은 안 된다. 그다음에 신고자가 보완 요청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신고 받았는데 뭐가 부족한가 봐. 이제 보완 요청할 수 있거든요. 보완 요청을 했는데 보완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제 뭘 얻어야? 승인 얻어야 처리 종결할 수 있다. 자, 됐습니다. 다음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했어. 처리 결과를 이렇게 아까 통보해 줬잖아요. 여기 4번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 줬는데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했어요. 근데 새로운 사실 증거 자료가 전혀 없어. 그래도 뭘 얻어서? 승인 얻어서 종결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받은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야, 재판이 계류 중이야, 판결이 심지어 확정되었을지라도 반드시 뭘 얻어야? 승인 얻어야만 종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신고센터가 국장의 승인을 얻어서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골라라. 그럼 4개 다 골라야 돼. 명백히 거짓이어도, 보완 요청 받고도 보완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똑같은 걸 다시 신고했어도, 새로운 사실 증거 자료 없어도, 이미 수사 중이고 재판 기류 중이고 확정되었어도 전부 다 뭘 얻어야? 승인 얻어야만 종결이 가능하다. 자, 신고센터 오래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차는 여기까지입니다.